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코리안 채널 TV와 함께 하십니다. 이 방송은 타임워너 케이블 TV를 통해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근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새로운 소식 그리고 화제의 인물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영욱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참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고 저희 이 시간에 이한범 박사님께서 다각도로 분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미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프로급화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정치 상황이라는 것이 정말 웃기는 것이라서 프로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심플하게 간단하게 표현을 드리자면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데 곁들여서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사람과 무슨 디자이너인지 하여튼 직업이 모호한 그러한 신정아라는 35살 먹은 여자와의 연애 사건까지 합쳐서 이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번져나가서 나라가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정아에 관한 그 배경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도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누구의 딸이라는 등 그러한 얘기까지 나와서 더 시끄러운데 그건 조금 좀 두고 봐야 될 일이고 말이죠. 자, 여기에 곁들여서 질세라 전 국무총리였던 이해찬 씨가 계속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남북한의 정상회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이한범 박사님께서 오늘도 명쾌한 해답을 주십니다. 자, 이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나인카님 오늘 머리 스타일 하며 얼굴 분위기가 가을에 정치가 무룩 이렇게 솟아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가을을 맞다 보니까 저희 조국 아름다운 그 강산 동산 곳곳에 피어있는 코스모스를 보러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 낭만적인 가을에 지금 우리 둘이 하는 토크쇼가 이 시간을 지나면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가치가 풍부하게 솟아나고 얼어붙었던 동토공화국의 겨울 땅이 해금이 되면서 꽃이 피어서 향기를 피우는 꽃이 피는 그런 계절을 예견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 상황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락할 대로 추락해버린 노무현 정권의 무능, 비원칙의 정책과 정부가 결국 참여정부라는 이름을 아주 무색게 해버렸고 국민들에게 희망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미래가 없는 암담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게 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둘이 진행하고 있는 이 토크쇼가 끝나면 77일 후에 2007년 12월 19일 날 만년을 이어왔던 위대한 민족 역사를 소유한 대한민국이 고통과 암울했던 절망을 딛고 마치 억압에서 해방된 차원으로 선거를 맞이해서 새로운 공화국을 탄생시켜야 될 상황인데 그 시간이 우리 둘이 토크쇼 끝나고 나면은 딱 몇 시간이 남아 있느냐면은 1848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나니까 보고 계시지만은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우리 이 코리아타운에 와가지고 소위 엘렉션 캠페인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선거는 언제냐? 내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데 우리는 1848시간을 남겨놓은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아직 여당 후보도 결정이 안 돼 있다.
이런 선거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 웃음밖에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신음하고 고통받고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비키니 섬의 거북이처럼 외롭게 됐고 조국에 대한 사랑이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하는 이 범죄를 노무현은 지금 저지르고 있는데 이게 범죄인 줄 모르고 미친 망둥이처럼 날뛰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김정일한테 가서 뭘 사인을 하고 뭘 퍼주고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무슨 악수 많이 받고 무슨 위장된 평화협정 절대 평화협정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받아가지고 와서 이해찬이 또는 정동영이 이를 김정일 위원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저걸 해서 자기네들의 정권 재창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앵커께서 이해찬이가 국민을 우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국민을 우롱해도 보통 우롱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기만을 했습니다. 그는 김대중에게 불려가가지고 김대중으로부터 대오다를 받고 나왔습니다. 무슨 오다냐?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통합을 하는데 앞장서라. 너의 생명을 내걸어라. 그럼 내가 뒤에서 지원하겠다. 이 약속을 받고 와가지고 국민을 얼마나 우롱을 했느냐면은 첫째 지 비서관 하던 뭡니까 유시민이요. 유시민이. 예. 그 다음에 국무총리 했던 양념으로 데리고 있던 자기네 그룹 중에 한 사람 한명숙 전부 이 대동을 시켜가지고 경선하는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이 처음부터 시나리오가 완전히 그렇게 이 각본화돼 있었던 겁니다, 이게. 예? 그런데 국민들 앞에 유시민이는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이 거짓말을 했고, 한명숙이는 되지 않고 결국 이해찬이 캠프에 들어가서 설거지 하라는 명령을 받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저도 바로 도전할 것처럼 박근혜 후보보다 자기가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이런 위선을 떨었고, 이러니 국민들의 순수한 마음은 누가 한 말이 진짜고 누가 한 말이 가짜고 예. 를 모르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이게 이해찬이가 국민을 우롱한 제1 죄악올시다. 그럼 이 박사님, 우선 좀 약간 정리를 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오케이. 예, 이해찬이가 그러면 우리 계속 지금 몇 달째 노무현과 김대중의 그 복심이 뭐냐, 점 찍을 사람이 누구냐를 가지고 계속 오리무중을 헤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박사님 말씀이면 이해찬인가요? 그렇습니다. 이해찬이요. 이해찬이를 하나를 두면 또 까불고 다니니까. 수면 위로 드러났군요. 그렇죠. 예. 수면 위로 내놓기 전에 김대중의 손짓에 의해서 우리가 언젠가 쇼에서 가엾은 정치고화가 돼버린 손학규. 예. 이 사람하고 같이 이게 저울질을 내가면서 그럴 것처럼 위장을 시켜가지고 그렇죠. 사실은 이해찬이 쪽을 일을 시키고 있으면서도 이런 더블 플레이를 한 국민을 우롱한 김대중과 노무현의 작품에 의해서 상황이 지금 이렇게 전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앵커님, 정작 중요한 게 시청자 여러분이나 앵커님이 정말 이거 정신 듣고 들어줬으면 참 좋겠는데, 이 정치공학적 행태로 분석을 해볼 때는 이건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두 번째, 국가에 대한 기만입니다. 세 번째, 미래 역사에 대한 범죄올시다. 이걸 저희 정치학에서는 행태학적으로 옛날에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같은 전제 독재주의자들이 많이 써먹었던 이 정치 이 술수구 통치 행태올시다. 예. 이거를 김대중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약간 미화시키고 분을 바르고 해서 위장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활용을 하고 있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고 하는 상황이다.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놀아나오고 춤추고 다니는 것도 이해찬이고, 그 다음에 이 정동영과의 관계, 이거는 우리가 지금 10월 4일 날인가 5일 날 오죠. 네. 와서 보면 아마 10월 7일쯤
이 화살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서 꽂히겠구나. 그거는 나인가님이 김정일의 실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10월 4일, 5일 갔다 와서 어떤 후보권을 결정을 한다고 그래도 경선이라는 거는 10월 말쯤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 제도가 제가 늘 부르짖는 양당 제도 여야의 대결에 의해서 충분한 국민적 검증과 심판을 받아서 국민들의 선택에 기회를 줘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슨 선거 천재들이라고 이제 1848시간 남겨놓고 아직도 저쪽 후보를 결정해 주지 않는 이런 선거 풍토 속에서 그러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죠. 그렇죠. 웃다 보니까 이제 웃음도 안 나오고 절망 상태로 간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에 이명박 후보라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어떻게 잘해달라는 얘기냐. 날마다 정치 이벤트를 해가지고 진짜 자기가 일단 야당 경선에서는 어떻게 됐건 상처 뿌린 영광인지 진짜 영광인지는 이제 두고 봐야 알 일임이 나와는 오늘부터라도 아니야. 경선 끝나고 바로 3, 4일, 4, 5일 내일에도 이 무리한 주문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이명박에게 애국심이 있고 정치적인 가능성이 있고 통치권자로서의 자질이 있고 능력이 있었다면은 제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단 말이죠. 지금이라도 당장 정말 국민들이 깨끗하게 믿고 기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의 우리 나영욱, 외무부 장관의 홍길동, 문교부 장관의 김길동 딱 해서 제시하면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뽑아주시면은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내각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정부 형태는 이렇게 끌어가고 국민의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랜드 디자인을 해가지고 5천년 우리 민족의 한을 다 청소할 수 있는 외교적 대안을 내놓고 이러면서 가야 되는데 그놈의 무슨 놈의 그저 대우나 판대는 거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도 그 취소를 안 하고 있고 말이죠. 예? 그리고 무슨 경제 대통령 지금 대한민국이 원하는 건 이명박 후보요 분명히 들으세요. 경제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니올시다. 민중과 민족의 한해 또 가슴속에 있는 슬픔 심장 속에 있는 고통 이걸 끌어내서 민족이 모두 통합해서 하나 되는 국민 하나 되는 국가 하나 되는 지도자 그걸 원하는 거지 경제 대통령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니까 잘 아시잖아요. 지금 동부 중부 저 워싱턴 DC 뉴욕 우리 저 젊은 아이들 얼마나 많이 지금 경제학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걔들 박사학위 딴 아이들 데려다가 정책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놈의 경제 대통령이야. 경제 대통령이 더 중요한 거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 사람들이 국가를 찢어놓고 갈겨놓고 상처를 낸 이 국가의 국민적 마음을 합일시켜서 우리도 이제는 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조국에서 살게 돼서 행복하다. 호록 정부가 조금 무리한 세금을 요구를 해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겠다. 이러한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국민 통합 정책을 빨리 내놔야 되는데, 그거 어디서 읽어보셨습니까? 전 방송도 들어보고, 텔레비도 보고, 신문도 보고 합니다만 도대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저께, 이명박 선거 캠프에 팩스를 보냈습니다. 도대체 정책이 뭐냐, 정책이. 뭘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 그리고 언제 스케줄에 의해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여당에서 누가 나오건 김대중이가 시키는 누가 나오건 그놈들이 무슨 짓을 하건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 보일 때 국민들의 신뢰와 국민들의 의지와 국민들의 가능성을 창출해낼 거 아닌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대운하는 그대로 팔 거냐 하고 제가 질문 1, 2, 3, 4 해서 5가지 조항을 해서 보냈어요. 그 다음 날은 또 뭡니까? 이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이 정책. 그 다음 날은 또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세계 220개 국가의 원수들과 겨뤄서 난 어떻게 내 조국을 발전시켜내고
모든 국민들을 대한민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이러한 철학적 명제를 해결하겠다고 정책을 내놓은 일이 있느냐. 아직 이거 내놓고 있지 못한 상태란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서두에 말씀하신 뭐라고 그랬죠? 변양균이요. 이 제일 중요한 건요. 변양균 실장이 어떤 여자하고 연애했다. 남자가 연애 좀 하면 어때요?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그 사랑이 느껴져서 사랑하는데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걸 했는데 그건 나쁠 게 없단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노무현 이래는 대한민국의 참여정부의 최고 통치권자인 사람이 최고 정책실장이라는 건 말이에요. 제가 거기 일을 해봐서 알아요. 대통령보다 더 높은 자리입니다, 이게. 왜 높은 자리냐. 브레인 트러스트, 모든 두뇌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하는 최후의 자리입니다, 이게. 그럼 이 사람의 결정은 대통령의 결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이 이 사람 말 듣고 시기, 타이밍만 조절할 뿐이지 거의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통치권자하고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었다는 거. 이런 상황 속에서 청와대 내의 정치가 과연 국가를 위한 정치였느냐? 국민을 위한 정치였느냐? 세계 국제 정치의 외교력을 결집시켜서 발전적인 걸 만들어내는 정책이었느냐? 아니오시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양균이요. 변양균 그 사람만 그랬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안 그랬겠어요? 그 밑에 있는 놈은 안 그랬겠어요? 지금 말하자면 이 청와대라는 건 몰락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그냥 이게 깨져버린 이런 그 상태로 가기 때문에 노무현 김정일하고 회담하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은 또 어떤 사건이 터졌는지 몰라요. 또 우리 둘이 이제 토크쇼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뉴스나 신문 보면은 또 변양균이가 아니라 최양균이가 어떤 유부녀를 겁탈했다고 그러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런 상황을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절망하겠어요. 저는 정하라는 가냘픈 아가씨 하나 나무려고 싶지가 않아요. 요걸 컨트롤 못한 정부, 정책. 이거의 기조에 가장 무섭게 숨어있는 진실은 뭐냐. 언론을 컨트롤 못하고 언론 정책 하나를 제대로 정립 못한 노무현이 일으켜놓은 빈 잔 속에 폭풍이 올시다. 이건 언론이 내고해서 이거 통치권에 관련되는 문제라면은 서로 조율할 수도 있고, 그 정황가 하는 그 아가씨 하나만 뽑아내면 되는 거고. 그러는 거지. 이게 온통, 이러다 보니까, 나이카님 들으셨겠죠. 뭐라고 그럽니까? 몸통은, 또 누가 뒤에 있다. 그러잖아요. 진짜 몸통은 아직도 있다. 아니야. 누군지도 아직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 말을 다시 비화시켜서 우리 둘이 직설적인 화법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원통이 노무현이 일런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전 4천만 국민에게 지금 심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이게 깨끗한 잠을 잘 수가 있고 정부를 바라볼 때 클리어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 노 대통령 부인은 또 그 변 실장 부인을 또 불러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위로했다. 그것도 대통령 영부인의 위치와 대통령 영부인의 그 사회적 정치적 입장이 뭔지를 모르는 무지 때문에 권양숙 여사는 그런 실수를 했다 하고 이해를 합시다. 왜? 우리 둘이 남자니까. 그거 놔두고. 그렇다면은 다른 파티에 청와대라는 건 그 정책실장 변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많죠. 경제 있고, 예? 정치 있고, 안보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국방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은 깨끗하겠는가? 이 사람들은 괜찮겠는가? 청와대에 있는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걱정스러워서 저희가,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청와대에서 일을 할 때는 내가 대통령 모시고 이런 위대한 국가의 업적을 남겼다는 그 자존심 하나 가지고
후세에 밥을 굶으면서도 부정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자기 자식들에게 내가 어떤 대통령을 모시고 할 때 경제개발 정책은 이렇게 했고 통일 정책은 이렇게 했고 어마어마한 70만 원이 먹는 국방 예산은 이렇게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줄여드렸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덕을 봤었고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하는 거지. 청와대 여러분들 그거 할 자신 없으면요 오늘 전부 사표내고 나와요. 나와서 장사를 하든지 월급쟁이를 다른 데 가서 하든지 하지. 그 강한 애국심으로 재무장하는 저희 방송 듣고 이게 혹시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저희 방송 듣고 이렇게 변신하는 용단과 용기 이게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애국심이라는 걸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선 전국이 지금 끝없는 추락의 길로 가고 있다가 아니고 추락 속에 빠져 있다. 예, 이 박사님. 네. 그러면 이제 김대중 씨와 노무현 씨의 마음속에 둔 사람은 이해찬이었다. 이제 하나 풀렸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 사실, 그러니까 하도 이 교란 작전을 했기 때문에 뭐 국민들도 속았지만 많은 시사평론가들도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며칠 전에 손학규 씨가 다 때려치고 집에 들어가서 안 나온 적 있죠? 그러다가 뭐 다시 나온다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사람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당했다고 생각한 걸 자각한 겁니까? 원초적으로 그 문제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고건총 전 총리가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네. 또 조직까지 했잖아요. 사무실도 듣고 여기 LA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어디입니까? 뉴코리아 호텔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 얘기를 다 해줬는데 당신 절대 안 되니까 망신당하지 말고 빨리 사퇴하고 그냥 집에서 책이나 보고 뭡니까 이 국가가 어떻게 발전한다 하는 당신 지론이나 책으로 써서 발표하고 대학에 나가서 강의나 하고 그러지 이 난장판에서 같이 헤매지 말라니까 왜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긴 얘기는 관두고. 자, 그 다음에 서울대학 총장 출신 정운찬. 네. 이 사람도 출마하다가 뛰어들었다가, 누구한테 말 한마디 듣고, 전기에 감전되듯이 그달로, 저는 안 하겠습니다. 사퇴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질문하신 대로, 그럼 둘이 찍어 놓은 사람이 이해찬입니까? 하는 그 말씀, 여기서 조금 정리하고 나가야 돼요. 그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교활한, 뱀처럼 교활한 김대중은 이번에 노무현이 이북 갔다 와서 조금 불리해지잖아요. 네. 언제든지 상황 따라서 정동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교체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 그에게 원칙이나 진실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서 정치를 내다봐야지 그냥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손학규 문제는 어차피 정치 고하니까 이 얘기할 그 필요가 없어요. 또 뭡니까 대장정 한다고 수영 기르고 다니고 또 어디 탄광에 들어가서 하고 했던 게 다 이게 뭐냐 이겁니다. 누가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왔지 지가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한나라당에 있다가 누가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왔지 자기가 한나라당이 도대체 미래가 없고 정책이 없고 정강이 없고 원칙이 없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아무것도 기여할 수 있는 가치적 정당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에 나왔으면은 that's okay. 국민들하고 협의하고 상의해야죠. 누구 말 오다를 받고 나와서 기억하시잖아요. 나와가지고 한나라당 뛰어나와서 바로 뭐 했습니까? 이북에 뛰어갔잖아요. 그래서 김정일이 한번 만나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김영남인가 하는 사람 하나 만나고 또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에 올려고 어쩌고 저쩌고 여론 머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안 받아준다고 그러니까 또 못 왔잖아요. 안 받아준 게 아니고 그걸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못 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미국에 전화 걸어가지고 손학규 못 오게 하라고. 이런 상황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팽이 아니라 필요가 없게 돼버렸단 말이죠.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래서 오늘 토크쇼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고 새로운 정치 상황을 만날 수 있을 것이냐. 이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저희 나라는 고통과 절망과 외국의 931번의 침략을 받고 곧 무너질 듯 100년 전 구한말 시대에 러시아에게 미국에게 영국에게 어디로 갈지 일본에게 어디 갈지 모르고 나라를 빼앗겨버린 처절한 운명도 경험했지만 그러나 잡초처럼 또 살아나서 오늘의 국가를 이뤄낸 6.25를 당하면서 또 오늘의 국가를 이뤄낸 위대한 민족일시다. 이 민족이 반드시 부활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가지고 위대한 지도자를 제대로 만나야 된다 하는 명제와 논리 앞에서 좀 심각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말이죠. 제가 그 크레므린 궁전 앞에 가보니까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했던 카를 마르크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카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 1917년 볼셰빅 혁명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레닌이 주도하는 노동자와의 단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볼셰빅 혁명을 통해서 뭡니까 소련 공산당을 만들었었는데 푸틴이 이제 그 카를 마르크스의 동상을 허물고 실용주의와 민족주의를 결합시켜서 세계 최강의 러시아를 만들자고 지금 외치고 있으니까 전 국민이 따라가고 환호하고 있고 쫙쫙쫙쫙 뭉쳐서 지금 엄청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약처럼 미국에서라도 정 남한에서 사람이 없으면 우리 한반 해외 600만 동포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라도 또는 미국 교포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라도 나와가지고서 이 사람은 남쪽 편도 아닐 거고 북쪽 편도 아닐 거고 교포 입장이니까 들어가서 조국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봉사를 해서 이 민족 구원하는 최대한의 봉사를 하겠다 하는 지도자가 난 나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국에서 수입해야 되는군요. 이런 상황이 더 계속되면 수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네. 하는 말씀이 오늘 토크쇼의 주제올시다. 그거는 뭐냐?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역사 정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예. 이 박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십시오.